안녕하세요. 차불휘입니다. 오늘은 명제 논리에서 참, 거짓이라는 명제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5가지 명제 연결사, and, or, not, if, then, 그리고 if, and, only if라는 이 5가지 명제 연결사를 다뤄볼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명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수학 교과서,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설명되는지, 그리고 현대 철학이나 증명 보조개에서 그와 어떻게 다르게 설명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명제 논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거짓, 그리고 5가지 명제 연결사라는 이 내용은 이제 명제 논리에 나와 있는 논리식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아주 충분하게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내용을 잘 곱씹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우선 이게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3장 명제와 증명이라는 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맨 처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명제, 각각의 명제를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일단 명제 논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게 뭐에 대한 건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곧 설명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근데 오늘 제가 명제 논리의 이 참, 거짓, 명제 연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마 교재 3장에 나와 있는 설명도 약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로 예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예를 보여드리다 보면 교재에서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제가 좀 오늘 언급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째로 참명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명제라는 게 뭐냐면 린에서의 이름은 true이고 이거는 그냥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인 명제. 약간 좀 인위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참인 명제를 따로 설정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 명제도 있겠죠. 거짓 명제라는 거는 린에서는 fals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과 거짓이라는 명제. 각각 그냥 참이고, 각각 그냥 참이고, 거짓인 것을 가리키는데, 추론 규칙이란 게 나와요. 제가 추론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규칙, 또는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명제에서부터 다른 명제를 이끌어내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의 것은 도입 규칙이고 뒤의 것은 제거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참 명제의 설명을 보시면 도입 규칙만 나와 있어요. true는 참이다. 그러니까 참 명제에 대한 도입 규칙은 true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true는 언제든지 참이라고 증명 중간에서 언급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 true는 참이라는 증명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이것을 린 코드에서는 true.intro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재 3장에서 theorem이라는 이름의 핵심어를 보실 건데 이것은 정리라고 하는 우리말의 영어 용어예요. 여기서의 정리는 방을 정리하다, 집안을 정리하다 할 때의 그 정리가 아니라 그
음은 같은데 다른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자어입니다. theorem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라고 입증된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명제가 무엇인지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명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값을 갖는 것, 그리고 문장의 의미. 여기서 문장은 평서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현대 철학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 말고도 대절이 가리키는 대상, 그리고 명제적 태도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명제적 태도.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현대 철학에서는 명제적 태도의 대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 말고 개별 사람이 믿는 바,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고 근데 두 가지만. 첫째가 진리값을 갖는다는 거고 진리값은 참과 거짓입니다. 두 번째로 문장의 의미이고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와 같다라는 문장과 2 더하기 2 등호 4라는 식은 같은 명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제를 문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명제에 대해서는 설명 이 정도 드렸고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려야겠죠. 어쨌든 제가 잠시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잊었는데 정리라고 하는 게 사실로 입증된 명제란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리라는 핵심어를 우리가 린 코드에서 작성할 때는 이름을 이 핵심어 다음에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이름을 쓸 거냐면 true is true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참은 참이다. 그리고 쌍점을 넣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true is true라고 하는 저 식별자 자체가 하나의 항인 거예요. 저게 항이고요. 그 항이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쌍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쌍점 뒤에 그 유형을 적어 주시면 돼요. true is true라고 하는 항은 어디에 속한지 이제 써야 하는데 이때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봐주세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잠시 소리라는 식별자를 넣을게요. 소리를 쓰면 어떤 식을 입력해야 하는 자리에 임시로 그 실제 식을 입력하지 않고 린이 오류 처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그러니까 임시로 식을 안 넣는다는 우리의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식을 써야 한 자리에 식을 넣지 않을 때 소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라고 하는 것은 명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별 명제예요. 개별 명제. 개별 명제가 속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위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크 true라고 하면 true라는 개별 명제가 속하는 유형을 알 수 있죠. 그 유형을 확인해 보니까 아래에 나와 있듯이 prob입니다. true라고 하는 개별 명제는 prob이라고 하는 유형 명제가 아니라 명제들의 유형에 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rue는 개별 명제이고 prob은 유형 3개입니다. 근데 prob이라고 하는 유형 3개는 명제들이 속하는 유형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prob이죠. proposition의 줄임말 prob. 그리고 proposition의 준말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한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true is true라고 하는 것은 명제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true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이 돼요. 이걸 그 호모토픽 유형론이라고 하는 교재에서는 true라는 명제가 증명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true is true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저는 true is true는 명제 true의 증명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설명 방식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에서도 똑같습니다.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증명이라는 용어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이라는 말은 집합론과 고전 논리를 바탕으로 한 수리 논리학을 가리켜요. 그런 전통적인 수리 논리학에서는 증명을 좀 다르게 정의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증명을 작성하면 그 증명을 린 증명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 가능하거든요. 단, 린 정리 증명기에서도 고전 논리를 사용해야겠죠. 근데 이 증명 보조기는 기본적으로 고전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고전 논리가 뭔지는 교재 3장 뒤에 나와요. 근데 일단 고전 논리라는 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논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주류인 논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메모를 해보자면, 자, 일단 true is true의 그 실제 식은 어떤 모양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소리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일단 얘기 안 하고, 이것이 어디에 속한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true is true라고 하는 항은 대문자 t true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명제 true에 속하는 항은 그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 명제가 증명 가능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ue is true는 증명이고, 그 증명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라고 하는 참명제이고, 참명제는 프롭이라는 유형세계에 속합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면 이제 true is true의 실제 식을 써봐야겠죠. 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우고 식을 써야 합니다. 밑줄을 잠시 치면 우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밑줄은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뭘 넣으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true intro라는 걸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인트로는 여기서는 인트로덕션을 의미하고, 인트로덕션은 도입을 뜻합니다. 도입 규칙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도입 규칙입니다. 그래서 true intro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참명제에 속한다는 거 이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 정리라고 하는 핵심어는 린에서는 이게 정의랑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true is true라고 쓰고 붙임표, 이거 뭐라고 하죠? 따옴표 하나 칠게요. 다음에 true. 다음에 여기서도 true intro.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rue is true. 다음에 따옴표. 자, 아래 메시지를 보시면 두 증명 모두 똑같은 참명제를 증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참명제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지금 정보창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3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유형론에서는
적어도 린의 의존 유형론에서는 어떤 개별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그 명제, 일단 개별 명제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명제라는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 배웠을 때 약간 놀랐던 게 이거예요. 이 교재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놀란 점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정리를 증명하는 일과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정의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둘마저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게 좀 저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theorem이라고 하는 핵심어는 정의라고 하는 핵심어와 차이가 없지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린 코드를 작성할 때는 두 핵심어를 다른 용도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theorem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경우에는 true is true죠. 이 항이 속하는 유형이 개별 명제여야 돼요. 개별 명제에 속하는 항을 정의한 게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def라고 하는 핵심어를 써주세요. 정리하면 개별 명제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theorem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머지 모든 경우 정의 핵심어를 쓰시면 됩니다. definition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것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잠시 지워보고 하나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true intro는 프롭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고요? true. 저도 순간 헷갈렸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true intro라고 하는 것은 참명제의 도입 규칙이고, 이 도입 규칙이라는 항 자체가 속하는 유형은 true, 참명제 자체입니다. 이게 의미한 바가 뭐냐면 true intro는 true라는 명제를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명제에 속하는 항은 그 명제의 증명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true는 어디에 속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명제 유형 세계인 프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거짓 명제죠? 거짓 명제는 말 그대로 그냥 거짓입니다. 근데 이 거짓 명제 같은 경우에는 도입 규칙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 거짓 명제를 항상 도입할 수 있으면 그냥 거짓인 명제로 우리가 참이라고 증명한 셈이 되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제거 규칙이 있습니다. 제거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거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제거 규칙이 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거짓 명제의 경우에는 이래요. 모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순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은 그냥 false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 명제로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순에서, 근데 이게 철학에서는 모순이라는 의미가 어떤 명제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용어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모순과 거짓 명제를 동의어라고 써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모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false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명제 논리식을 린 정리 증명기로 증명할 때는 말이죠. 모순에서 임의의 명제가 도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false라고 하는 거짓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성공했다면 그 false라는 명제에서부터 아무 명제나 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를 좀 들어봐야겠죠? 일단 린에서의 그 이름을 보겠습니다. false 일림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elimination,
제거를 뜻해요. 그 다음에 라티노가 나와 있는데 라티노 맞죠 이거? 엑스 팔소 세퀴트르 쿠어들리 베트라고 하는 좀 꽤 긴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거짓에서부터 아무거나 도출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제가 써놓은 메모를 보면 저 라틴어의 뜻은 거짓에서 무엇이든 도출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써놓은 말이랑 써놓은 문장이랑 똑같은 의미죠. 이 규칙은 폭발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TPIL 솔루션스라고 하는 git 저장소에 제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The principle of explosion. 예, 폭발 원리. 폭발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거짓 명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히어럼이라는 핵심 어조인데 이 핵심어 말고 이그젠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그젠플은 뭐냐면 보기예요. 말 그대로 보기인데 히어럼과 하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이그젠플의 경우에는 정리 이름을 우리가 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쓸모가 있냐면 우리가 딱히 정리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름을 딱히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을 필요도 없을 때 그때 이 이그젠플이라는 보기 핵심어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를 증명해 볼 거냐면 폴스, 잠깐만요. 폴스이면 1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지금 아직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 증명에 나올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폴스 1님이란 걸 써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잠깐 고민되는데 이 명제,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화살표를 제거하고 쌍점을 쓴 다음에 폴스라는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요. 그다음 이 폴스라는 거짓 명제의 증명이 가정되어 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 항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H라고 쓸게요. H는 hypothesis의 H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뜻이에요. H라고 하는 항이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이 항은 false라는 거짓 명제에 속하는 항이죠. 즉 거짓 명제의 증명인 거예요. 거짓 명제에는 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0이 된다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보일 건데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드리자면 1님이라는 게 있죠. 폴스 1님이라는 제거 규칙을 쓴 다음에 뭘 쓰시면 되냐면 여기 밑줄을 하나 쳤는데 밑줄 보시면 폴스라는 명제에 속하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뭔 뜻이냐면 폴스에 속하는 항 하나를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있죠? H라는 이름의 항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쓰면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자면 H라는 게 거짓 명제의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명제의 증명을 바탕으로 폴스 1님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짓인 명제를 증명해낸 겁니다. 아까 폭발 원리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봐주세요. 폭발 원리라는 것은 모순에서 임의의 명제가 도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한번 증명되면
아무 명제든지 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명제에서부터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말이 안 되는, 참이 아닌 거짓인 식까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하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이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은 0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폴스라는 거짓 명제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하니까. 그게 생기면 그건 지금 린 정리 증명기에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버그입니다. 버그. 그런 버그는 금방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버그가 없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을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경험적인 추측이지 그 버그가 없다는 걸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높은 가능성이,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모순이 이 린 정리 증명기에서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1 더하기 1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보기 핵심어를 지우고 이름을 한번 지어봐야겠습니다. 히어럼 쓰고 false implies는 함의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false가 참이면 거짓이 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거짓이 참이면 1 이름은 좀 너무 길어지는데 1 plus 1 equals 0 라는 좀 긴 이름을 써볼게요. false가 참이면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이름입니다. 그런 명제의 증명 이름이에요. 이것의 유형이 뭔지 한번 보시면 false implies 1 plus 1 EQ는 equal 0라고 썼는데 이것의 유형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잠깐만요. 가정을 좀 안 써보고 싶은데 at 기호를 쓰면 되지 않았나요? 그죠? at 기호가 하는 역할은 체크 명령어 다음에서는 어떤 가정들 또는 인수들을 이 식 바로 다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식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다른 데서는 at 기호가 어떤 식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식의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제가 교재 2장의 해설 영상에서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고 아마 마지막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고 자, 이 식의 유형이 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false가 참이면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조건문이죠. 이런 걸 조건문이라고 해요. false가 참이면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조건문. 조건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해요. 또는 앞에 있는 것에 전건이라고 합니다. 전건은 앞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후건이라고 합니다. 뒤조건. 근데 원래 조건은 그냥 앞에 있는 것만 가리키는 말이어서 뒤조건이란 말은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전건, 후건. 이 용어는 공식 용어예요. 전건, 후건. 그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어쨌든 우리가 증명한 명제는 1 더하기 1이 0과 같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1 더하기 1이 0과 같다는 걸 보인 게 아니라 false, 즉 거짓을 우리가 증명했을 때 1 더하기 1이 0과 같다는 걸 보인 거예요. 근데 거짓이 참이란 걸 보이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참이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거짓이 참임을 우리가 증명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린에서 0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예.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예. 그렇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명제 연결사라는 게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저 숨이 좀 차고 있고, 이거는 명제 연결사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참 명제랑 거짓 명제를 다뤘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음, 이 화살표 있죠? 이것만 얘기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 화살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교재 2장에서 봤던 함수 유형 화살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폴스이면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라는 이 유형도 이게 유형이고요. 이게 명제잖아요. 근데 명제는 모든 명제는 유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형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리키는 동시에 함수 유형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들, 그것들은 증명이죠. 이 조건문의 증명인데 그 증명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그 증명들은 함수예요. 함수고 정의역이 폴스인 겁니다. 정의역이 어떤 명제라고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유형론은 그러니까 그 함수와 관련된 개념들을 명제와 관련된 개념들과 엮었어요. 그걸 연결한 겁니다. 연결하다 보니까 무엇이 무엇이랑 대응되는지를 처음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연결이 타당하다고 뭐 저도 생각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려요. 저도 이 커리 하워드 대응이라고 하는 이 연결 관계, 명제와 함수 사이의 연결 관계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뭐에 대응됐는지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폴스라는 게 이 함수 유형의 정의역이고 공역은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명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제가 유형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명제 유형에 어떤 두 증명이 속한다면 그 두 증명은 같은 거라고 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실제로 식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리는 그걸 다 같은 거로 본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라고 여긴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3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용어로 불리냐면 증명 무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증명 무관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해요. 영어로는 proof irrelevance입니다.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명제를 증명하는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false implies 1 plus 1 eq 0. 이거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명제라고만 얘기할게요. 명제가 아니죠. 이 명제의 증명하는 바는, 이 증명이 입증하는 바는 false이면 1 더하기 1이 0과 같다는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명제를 증명하는 일은 폴스 화살표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함수 유형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함수 만드는 건 우선 fun으로 시작해야죠. fun이라고 하는 함수 유형이 아니라 람다 함수를 시작해주는 핵심 식별자죠. fun이라는 식별자를 입력해서 이제 람다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람다 함수 추상화. 그러면 정의역 원소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 하고 저는 hypothesis의 h를 이 이름으로 정했고 이것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에 속해야겠죠? 근데 그 정의역이 지금 false입니다. 그렇고
maps2, maps2는 어떤 정의역 원소에 다른 공역 원소가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써야 하는 식은 어디에 속해야 하냐면 아래에 나와 있듯이 1 더하기 1이 0과 같다는 명제에 속해야 합니다. 이 명제라는 유형에 속해야 하는데 그 유형에 속하는 식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false, 일림, 그 다음에 h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림은 무언가를 제거해 준다는 거고, 근데 이 일림은 인수를 하나 받는 거예요. 무슨 인수냐면 거짓 명제의 증명. h가 거짓 명제의 증명이죠. 그걸 하나 받고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을 출력해 준 겁니다. 됐죠?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보기 핵심어를 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example 이거 쓰고 false, implies 그 다음에 같은 증명인데 약간 식이 다르게 보이죠. 정의상 이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을 작성했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이긴 하죠.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코드에선. 근데 이 둘이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7번째 줄에 다음과 같이 보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보기를 하나 넣었죠. 뒤에 있는 것은 증명이고 앞에 있는 것도 증명이에요. 근데 이 증명들이 입증하는 것은 false 화살표 1 더하기 1은 0과 같다는 명제죠. 둘이 같다는 게 지금 반사성이라고 하는 이 식이 있어요. 이거 반사성도 이것도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증명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등식 자체가 명제거든요. 등식은 명제입니다. 린에서 등식은 명제예요. 불유형에서의 등식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 등호를 2번 써야 돼요. 그러면 불유형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만 썼으니까 이건 명제예요. 정의상 같은 두 식을 각각 좌변, 우변으로 하는 등식의 증명은 이 반사성으로 합니다. 반사성을 줄여서 래플이라고 부른 거예요. 래플. 하여튼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는 뭐냐면 1번 줄에서 5번 줄까지 쓴 코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증명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정의상 똑같습니다. 그냥 차이는 이거죠. 가정을 미리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증명을 작성할 때 가정을 도입할 것이냐. 가정을 도입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 false라는 가정의 증명을 h라고 부르자는 그 행위를 지금 가리켜요. 그 가정을 언제 넣을 것인가.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넣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예, 처음부터 넣는 게 편하긴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후에 명제 연결사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